네, 의료 정밀 쪽의 유비케어랑 NH엔터는 뭐 그대로 잡히고 있고요. 코인텍과 YN텍이 이번 주에 새롭게 잡혔는데 뭐 앞서 어느 정도 설명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을 보죠. 여기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종목이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인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종목의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기업도 있고 영업이익이 제자리인 기업도 있고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왕이면 사상 최대 실적을 매년 갱신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익 성장과 미래 실적주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뽑은 종목 외에 여러분은 종목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소개를 못하는 종목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대 실적 올리는 종목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엔터는 기간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시간에 이익 성장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자, 이렇게 양봉 밀집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레벨업 되는 단계가 올 것이다라고 해서 계속 가져가 보시죠라고 했는데 결국은 2월 달 들어서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증권사 기사가 나왔었죠. 페이커의 안정적인 성장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출시할 게임에 대해서 저는 더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관들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주가를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를 주는 것들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때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도 따라가기도 좋은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졌느냐? 뭐 워낙 말씀 많이 드려왔지만 지난 2016년도만 하더라도 한 250억 그리고 2017년도에 35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 690억이 나왔으니까 성장 속도를 보죠. 지난 연도의 영업이익이 이제 핵심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오를만 하지요. 거기 기관들이 들어왔고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H엔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라는 거죠. 뭐 이름까지 참 바꾼다 했는데 글쎄요. 그건 뭐 봐야 될 부분이겠고 어쨌든 61선까지 타고 가는 이거는 지금 21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61선까지 타고 가면은 더 멋진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야 21선 타고 가는 게 더 낫겠죠. 이격도가 좀 생기더라도. 그러나 매물 수하라고 가려면 한 번씩 61선 타야 되는데 지금 61선 타면 안 되죠. 초기에 골든이 났습니다. 나기 전에 급소했죠. 골든 날 60선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60선까지 안 가니까 21선밖에 눌림목이 안 됐죠. 이때는 21선 같이 나란히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차라리 61선을 탐행했으면 같이 21, 61선이 나란히 평행 추세가 나왔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머리를 드는 바람에 이제는 21선과 61선이 이격이 생겼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는 조금씩 물량을 줄여야 되는 단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격이 커졌으니까. 만약에 나란히 21, 60선 계속 가는 자리는 끝도 없이 이런 자리가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보연으로 주장했었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였었죠. 오히려 안정적으로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커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매수는 이제 없습니다. 이때는 매수가 가능했었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매수가 됐습니다만 지금 보유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비케어도 보시면 21, 60선 타는데 여기서 보면 61선까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21선 타고 갑니다. 이격이 조금씩 커지는 단계가 되죠. 그럼 보유하기는 좋겠지만 매수하기는 이제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61선까지 타버리면 다시 급소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다가 물론 이제 골든 하기 전에 급소가 좋았고 그 다음에 눌림목 자리에 급소가 나옵니다만 지금 이제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유만 해야 되겠죠. 기간 수까지 들어왔었고요. 의료 정밀 쪽으로 관련해서 뭐 이런 헬스케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 유비케어가 그래도 지금은 흐름이 제일 좋습니다. 역시 실적을 따라 보시면 되겠죠. 의료정밀로 분류된 기업들 중에서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이 유비케어처럼 지난 3년 동안 실적이 나온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린다라고 본다면 그 많은 종목 안에서도 유비케어를 당연히 봤어야 될 부분이고 2016년도에 한 60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17년도에 75억의 영업이고 지난년도에 92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의 볼륨은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안정적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성장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기업의 어떤 정체성은 뭡니까? 성장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퇴출될 염려도 없을 것일 거니까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되겠고 그런 종목에 이제 이렇게 수급까지 들어오면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코엘 패션은 아직은 이제 막 정별이 됐습니다. 정별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급소들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 아직 출발은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년도에 350억
그리고 17년도에 600억, 정년도에 710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긴 거죠. 영업이익의 볼륨이 늘어나야 되는데 속도가 증가는 증가는 했습니다만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주춤거렸네요. 거기다 이제 수급까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뽑혀 있는 상황이고 20선 탁 올라가니까 보유는 하되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GMP가 아래쪽에 보시면 외국인 수급 조금 들어왔네요. 자리는요. 골든이 났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자리를 지나가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든 날 거는 예측을 해보는 거죠. 20일, 60일선에 붙어서 머리를 맞대고 갈 때는 골든이 안 나죠. 그러다가 60일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주가가 60일선 위에 놓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또 강한 항목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골든이 나겠지. 당연히 21선은 60선으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평선이 장기를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붙죠? 나올 거다라고 생각되고 나오죠. 그러면 나올 거를 예측하고 미리 사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GMP는 누구든지 골든다는 거는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은 보죠. 80억의 적자를 냈던 기업이 또 전년도의 영업이익은 130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 앞으로 뷰티 쪽, 화장품 쪽, 그다음에 의료 쪽으로도 진출을 하면서 GMP는 이제 한골 탈퇴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아트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은 이 핵심 장비가 LCD도 그렇고 LED도 그렇고 이들의 핵심 장비는 열처리 장비입니다. 기판에 말 그대로 이 정질, 비정질 실리콘을 붙여야 되죠. 이 폴리실리콘을 붙여서 편편하게 하는 데는 바로 열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LCD든 LED든 장비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폴리실리콘을 기판에 붙이는 이 열처리 장비입니다. 그래서 비아트론, AP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중요한 이 종목들이고, 이런 장비 업종들이 당연히 실적이 제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140억의 영업이익이 났고 1년 전에는 200억, 그리고 지난년도에 29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성장 속도도 매우 안정적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니까 밸류로 따졌을 때 거의 한 5배수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메이저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비아트론을 보시는 분들은 AP와 비아트론은 이제 매매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 보이지고, AP는 60일선까지 갔다 왔지만 비아트론은 60일선까지 안 갔으니까 뭐 갖고 있기도 좀 더 좋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자, 코인텍은 이미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인텍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150억대 2년 전에 올다가 지난년도에 290억의 영업이익이 코인텍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사천이랑 강양 쪽에 매입장이 재개하고 또 신규 오픈을 합니다. 최소 100억 정도가 나오죠. 잘 나오면 원래 한 40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인성이인텍이 이거를 한 거고, 자, 150억에서 자, 이번에 290억의 영업을 냈습니다. 지난년도에 한 60% 정도 영업이익에 성장을 했는데, 만약에 원래 그 정도로 영업이익이 성장을 한다면 이제 퍼센트로 주면 뭐 한 100억 정도 더 늘어나면, 잘 나오면 일단 뭐 350억 선은 나올 것 같네, 그죠? 350억 선에서 많이 나오면 이제 400억인데 안정적으로 350억 나온다고 전제를 하지요. 얘가 마진이 40%입니다. 그러면 밸류를 일반적으로 마진이 보통 뭐 한 10%대, 제조는 평균 한 10%고 거기에 밸류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배수 정도를 주죠. 그러면 40%라고 40배수까지 줄 수는 없겠지만 20배 정도는 줘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원래 예상 영업이 한 350억 정도로 본다면 보수적으로요. 거기에다가 20배수만 주면 7천억이죠. 만약에 정말 40배수를 준다면 1조가 넘는 거니까 그건 너무 과다하고 생각이 되고, 7천억을 잡더라도 5천억 신고가 자리입니다.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외국기관들이 역사적 신고가 깨는데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5천억은 아직 비싸지도 않다고 생각을 한 거고, 4년 전에 제가 국고처를 하면서 코인텍은 그때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었었죠. 1,000억의 말씀을 드릴 때도 1,000억 언더 얘기, 뭐 2,000억 갈 때 2,000억 언더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벌써 5,000억까지 와버렸네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라는 말씀이 드리고, 아무래도 맥커리가 많은 이 리클린과 진주산업, 대일산업을 맥커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를 할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진이 40%라는 것에 대해 꼭 주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YN텍의 핵심은 많은 자회사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골프장도 갖고 있고 해운 자회사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마진이 지금 지난년도 마진이 20%지만 이 순수하게 소각과 스팀 에너지를 파는 것만 보면 그것도 40%가 나오죠.
그래서 자, YN텍은 지금 1,600억에 달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가격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1,600억은. 그러나 800억대 이럴 때 골든 나기 전에 얼마나 좋은 급소가 나왔습니까? 골든 나고 나서도 여러 번 눌림이 나왔습니다만 골든을 예측하는데 그 자리에 메이저 수급이 외국기관 수급 들어왔습니다. 일단 따라고 보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그거 언제 머리 아프게 다 배우겠습니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트 외에 기법 외에도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수급과 지난 3년간의 실적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 같은 이런 등을 봐야 될 것이 많으니까 차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60일선 뚫는지 그리고 골든이 언제 날 건지 골든 나고 난 다음에 자리는 어딘지 이거 정도만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국고조 3부를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